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원하지 않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싫은 것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집중된 곳에는 에너지가 모입니다. 주의와 인식, 마음을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에너지가 그곳으로 모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행복하기 위함인가요? 조 디스펜자는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단지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 같으신가요? 매번 같은 감정과 같은 생각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 소개되는 조 디스펜자의 인사이트를 통해 창조적인 삶을 사는 방법을 잘 듣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삶이 힘들게 느껴지고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어려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를 지우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달나라로 보내버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으며 창조적인 재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것은 단지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존 모드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비상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창조할 시간도, 마음을 열 시간도, 배울 시간도, 그저 가만히 앉아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속에서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 창조할 시간이 아니라고 느끼며 미래를 믿지 못합니다. 스트레스 속에서 오직 생존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제서야 결심을 하고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야,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런 과정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낮은 지점에 이르렀을 때, 즉 바닥을 쳤을 때 일어납니다. 그제서야 자신을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왜 굳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며 배워야 할까요? 기쁨과 영감 속에서도 배우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일어나지 말고 미래의 비전을 떠올리며 일어나 보세요. 제한된 자신이 아니라 고양된 자신에서 영감을 받으며 살아갈 때 예전의 자신을 위축된 모습이 아닌 발전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된 삶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생각하고 주변을 잘 관찰하면 우리도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중한 생각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현실이 항상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배운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되는 방법을 배우려면 현실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마음과 물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른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의 사건을 상상한다면 그 사건은 이미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관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그 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미래에서 자신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현실이 실제로 일어날 것처럼 믿으세요. 그 결과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여러분은 마치 그 미래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몸이 그 미래를 실현하고 있다고 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모든 가능성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면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우주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원자들의 대부분이 에너지나 가능성의 형태라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는 여러분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양자 관찰자로서 매일 같은 생각으로 삶을 바라본다면 현실의 양자 모델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이라고 부르는 이 패턴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상상 리허설은 단순한 공상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으로 고통이나 질병이 없는 삶을 포함한 원하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법입니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원하지 않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싫은 것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집중된 곳에는 에너지가 모입니다. 주의와 인식, 마음의 가능성에 집중하면 에너지도 그곳으로 모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관찰을 통해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라시보 효과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양자 현실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의 변화는 여러분이 변할 때만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은 후에야 자신의 생각, 행동, 감정을 깊이 살펴보곤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왜 그 순간을 기다려야 하냐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7일 동안의 변화만으로도 인간의 몸이 마치 새로운 환경에 살고 있는 것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많은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매우 설득력 있는 증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제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말하고 싶은 것은 저는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죠. 가능성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몸과 환경, 시간을 넘어서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3차원의 현실을 벗어나면 양자라고 불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여정, 즉 하나됨을 향한 여정을 말합니다. 양자 분야나 통일 분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정보의 영역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의식의 영역입니다. 이곳에는 물리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감각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통합된 에너지와 정보의 영역은 자연의 모든 법칙을 지배합니다. 은하계는 매우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항상 같은 질문으로 반문합니다. 폭발이 일어난 후에 질서가 생기나요? 아니면 무질서가 생기나요? 사람들은 대부분
무질서가 생긴다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큰 폭발인 빅뱅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질서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지성이 에너지와 물질을 조직해 형태를 만들고 자연의 모든 힘을 통합하여 이런 걸작을 창조했을 것입니다. 그 지성, 그 에너지는 바로 양자 혹은 통일장입니다. 이 통일장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지구상의 모든 사람, 동식물, 자연이든 인공적이든 모든 물리적 물체가 없어졌다고 상상해보세요. 대륙, 바다, 심지어 지구 자체까지도 없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다음 태양을 포함한 태양계의 모든 행성, 달, 별을 없애버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다음 우리 은하계의 다른 모든 태양계와 우주의 모든 은하계까지 사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공기도 없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조차 없습니다. 오직 절대적인 암흑, 허공, 진공, 에너지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의 의식으로 우주의 통합된 영역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은 물리적인 것이 전혀 없는 끝없는 검은 공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양자 영역에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가 없기 때문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어떤 감각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감각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양자 영역에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식을 통해서이며 감각이 아닌 인식을 통해 이곳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식은 바로 이런 인식이며 인식은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감각의 세계를 넘어 양자장의 에너지에 집중하면 의식은 더 높은 수준의 주파수와 정보에 연결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양자장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양자장은 주파수 또는 에너지로 가득 찬 무한한 영역입니다. 모든 주파수는 정보를 전달하죠. 양자장을 물리적 세계를 넘어선 무한한 에너지가 가득한 공간으로 상상해 보세요. 이 에너지는 우리 감각을 초월해 진동하며 보이지 않는 에너지 파동으로 창조에 사용됩니다. 이 무한한 잠재력의 바다에서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양자장은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양자 우주에서 우리는 단순히 인식이나 의식으로 존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더 큰 의식과 더 높은 에너지 수준의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서 의식을 통해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합니다. 이 끝없이 광활한 공간에 의식으로 들어가면 몸도 사람도 사물도 장소도 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한한 미지의 가능성이 에너지로 존재합니다. 삶에 대해 잘 알려진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3차원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미지의 어둠 속에서 충분히 오래 머무르면 그것은 여러분이 삶에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현재 순간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은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익숙한 과거에 대한 기억을 멈추고 단지 이 영원하고 광활한 공간에서 의식을 펼치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3차원 현실의 어떤 사물이나 물질의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몸,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삶, 소유한 물건, 가는 장소, 시간 자체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제대로 실행하면 결국 남는 것은 알아차림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상태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인식에 도달하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세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높은 수준에서 삶을 경험하며 일어나는 일들과 우연의 일치가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희생되는 것과 창조자가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만약 환경이 여러분의 감정, 생각, 만나는 사람, 상황, 조건을 지배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 상황의 희생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그램화된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삶의 여정에서 상황에 대한 반응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반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반응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환경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반응을 바꾸면 여러분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물질적 세계에서 주의를 돌리고 일관된 마음과 두뇌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집중은 좁은 초점에서 넓은 초점으로 바뀌며 우주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면 뇌가 더욱 잘 조직되는 데이터를 얻습니다. 이제 두뇌의 일관성과 심장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원하는 어떤 것이든 에너지를 맞춰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선택의 순간입니다.